네, 금요일 교육 플러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와, 어느덧 6월입니다, 박사님. 예. 네. 가장 바쁜, 저희한테는 가장 바쁜 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때가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 많죠? 또 의대 원서 준비도 있고. 예, 원서를 마무리하고 네. 이제 원서 접수를 이제 해야지 되고요. 네. 근데 저희 학생들은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근데 일부 학생들만 한 하루 이틀 더 네.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된 상태고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1차 원서는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또 MK 캠프도 곧 시작하죠. 예, 5일 날 이제 캠프 시작하고요. 그래서 주말부터는 저희가 오는 학생들 맞이해야지 됩니다. 아, 네. 직원분들까지 다 바쁘신 그 기간인데, 와, 또 아프리카도 가시잖아요, 이번 6월 달에. 예, 저는 그 MCAT 캠프가 시작하면은 네. MCAT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네. 1대1로 상담을 쭉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MCAT 캠프는 어떻게 공부하고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는지 네. 그 이외에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레주메하고 성적표를 다 갖고 오게 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 보고 다 상담을 해주고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는 팀을 인솔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서는 거의 다 스템 연구소 학생들은 지원이 마감이 됐고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MK 캠프가 진행이 되고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가장 바쁜 또 6월 달인데 이렇게 바쁜 일정인데 이제 MK 캠프가 끝나시면은 좀 쉬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스템 연구소 분들은? 저희는 MCAT 캠프는 5주 하지만은 네. 캠프가 끝난 다음에도 거의 한 8주 정도는 학생들을 계속 관리를 해줘요. 네. MCAT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저희가 문제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온라인 문제 이제 풀 테스트를 계속 제공해주고 네. 또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희가 체크업해주고 또 이제 어디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를 공부하라고 저희가 조언도 해주고요. 네.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 팀이 그렇게 한가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차 지원서는 제출을 했지만은 2차 지원서 쓰는 그 라이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레지던시하는 우리 팀들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6월, 7월, 8월까지는 계속 바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 방학 동안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쉐도잉이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름에는 MCAT 캠프가 있고 네. 또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있고요.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 8월 정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쉐도잉하고 봉사하는 프로그램 한 2주짜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도 8월 초에서부터 학교 갈 때까지 한 2주 정도 섭외된 병원에서 학생들 쉐도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로원이라든가 시니어 홈 이런 데서 학생들이 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지난 겨울에는 학생들이 K-팝 추는 거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의대 지원할 때 이게 취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미가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스몰에서 하는 K-팝 네. 이렇게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예? 또 공연하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특별한 취미가 없는 학생들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네. 또 관심을 갖게끔 예. 그런 거를 뭐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 좋아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왜 취미를 중요하게 볼까요? 또 의대 측에서? 의대에서 보는 것은 예. 이 퍼스널 캐릭터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만약에 이제 춤추는 K-팝을 너무 좋아한다. 네. 그러면 너가 K-팝 추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학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의사가 되는 것이 진짜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의대에 들어와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캐릭터를 보기 때문에 네. 특히 명문 의대일수록 네. 취미 활동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열정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활동이나 네. 이런 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럼 이 학생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네.
독특한 취미 활동 있는 경우 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학생들 가운데 그동안에 K-팝 하는 학생들, 네. 이런 그 암벽 등반하는 이런 학생들, 네. 심지어는 뭐 보스턴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서 3개월 동안 자전거 타고 가면서 펀드레이징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한 학생들 같은 경우 그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인터뷰하게 되면은 자기가 네.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 보면 눈이 살아 있어요. 네. 그거는 분명히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인터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취미를 의사의 직업과 뭐 연결을 시키고 이러진 않아도 돼요? 그냥 취미일 뿐으로 그렇죠.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네. 의사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모에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 사람 살리는, 사람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네. 의대에 들어와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받았을 때 대답을 잘하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도와주시는데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또 교육 플러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본인의 케이스에 맞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이 가능한데요.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스템 연구소에서 자세한 내용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교육 플러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통해서 정보 듣고 있습니다. 의대 치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인터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인터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네. 1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을 해줘요. 네. 그 레지던시 하는 의대 경험이 있는 네. 이러한 레지던시 의사들이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고 네. 저희가 온라인이나 책자를 선정을 해서 그거하고 쭉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터뷰 연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의대에서는 어떠한 학생을 원하는지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네.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게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은 되게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학교의 방식에 맞게끔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군요. 그렇죠. 네. 저희는 매년 학생들을 보내다 보니까 네.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어느 학교는 어떠한 그 질문을 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일부는 그 의대생들 가운데에 그 커미티에서 활동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그 인터뷰한 경험이 있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필요한 학생들 도와주겠다 해갖고 네.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레지던시 학생들하고 해서 같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연습을 한 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죠. 하고요. 예. 네. 그 질문들이 좀 대략적으로 비슷비슷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네.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로 왜 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예. 질문 참 답이.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예. 한 100명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한 80명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했다고 하면 좀 힘들다고 봐야지 돼요. 어떻게 좀 특별하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 학교로 오고 싶은 이유,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여자친구가 여기에 잡을 잡고 있는데 나는 여자친구랑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난 일로 와야 된다. 약간 가벼운 이러한 농담 비슷하지만은 네. 진심이 드러나는 네. 이러한 대답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간 유머러스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네. 하나 정도 그런 게 놓고 또 하나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항상 들어가죠. 그렇죠. 네.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 간단한 질문인데 예. 대답을 굉장히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네네. 왜 의대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아주 순수한 학생들은 자기가 동남아 이런 데 봉사활동을 갔다 와 보니까 네.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더라.
근데 같이 간 의사들은 너무 할 일이 많더라. 네. 그래서 나도 저러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래서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러한 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아요. 네, 네. 뭔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 진실성이 보여야 되겠네요. 일단은. 저는 근데 그렇게 좋은 대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 예. 네. 아, 거기에도 또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다양한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인터뷰하는 교수가 피식 웃더래요. 네. 이렇게 너무 네. 가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러한 대답은 별로 좋은 그쵸? 방법이 아니고요. 네. 좀 엉뚱한 것 같아도 네. 아, 얘 본심이구나. 음. 이렇게 느껴지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의사 되고 싶어하는 정말 사명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의사라는 직업은. 한 번은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학생이 네. 있었는데 너가 10년 후에 네. 어떤 의사가 돼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는 어떤 분야의 전문의를 하고 싶으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직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학생한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장황하게 나는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가 되겠다 아니면 뉴로 서전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의사들은 별로 이렇게 좀 좋아하질 않아요. 네. 왜냐면 아직 경험도 없는 네. 의대생도 아닌 학생이 벌써부터 어느 특정 부위를 정해서 내가 이쪽 하겠다. 물론 이제 그쪽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네. 가장 좋은 대답, 네. 의대 교수들이 원하는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워보고 경험해보고 그렇죠. 하겠다. 예. 올해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네.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합격을 했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해 보이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자신감만 넘쳐도 안 되고 참 적절히 잘 준비해서 인터뷰도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뷰 연습도 도와주시니까요. 또 스템 연구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이제 나는 가겠다. 1학년 때부터 이제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프리메드 트랙을 밟게 되는데 전문 의대 또 컨설턴트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학생들한테 어떤 또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대학 합격하고 이제 입학을 기다리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학생들 상담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쵸. 최근에요. 네. 근데 다들 보니까 꿈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벌써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벌써부터 대학에서 공부할 거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막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떤 거를 그쵸. 해야지 좋으냐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제가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단순화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해라 하는 네.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다 보면은 이게 네.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에 화학 과목하고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올로지를 같이 듣게 되면은 80% 정도는 다 학점을 잘 못 받아요.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약간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성적을 못 받았으니까 방학 때 또 썸머 코스를 들어서 성적을 많아야 되겠다 해갖고 또 썸머 코스를 들어요. 네. 그러면 딴 학생들은 내가 수업을 들을 때 딴 봉사활동하고 뭐 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학하고 나 보니까 나는 하나도 못했는데 딴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불안하니까 네. 학기 중에 또 그런 거 뭐 리서치한다, 봉사하러 다닌다, 쫓아다니다가 또 성적을 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학교 1학년 때는 네.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는 다르고 친구들도 다르고 선생님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웬만큼 적응할 때까지는 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학점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고 네. 또 수업도 의대에서는 특정 전공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운 과목으로 하고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학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천천히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서두르지 말라 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활동에 있어서도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기회만 되면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뭐 친구가 이런 거 봉사할 기회가 있는데 네. 같이 할래 그러면 하고 막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했다 말았다 늘어놓기는 잔뜩 늘어났는데 네. 막상 원서 쓸 때 되면은 스트롱하게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비슷비슷한 것들은 네.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네. 어떠한 봉사 활동이나 어떠한 의료 활동이 의대에서 크레딧을 많이 주는지 그런 거를 찾아서 네. 꾸준히
또 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남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플래닝해서 의대에서 크레딧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의대에서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해라. 네. 그렇죠. 아. 이번에도 학생들 상담해 보면은 네. 널스들하고 같이 예. 일한다든가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조지 워싱턴 의대 같은 경우에는 널스가 하는 일을 좀 배우라고 네.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의사랑 같이 일하거나 환자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좋아하고 하라고 많이 권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특히 예. 의사 옆에서 쉐도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라이브 한다거나 어디 봉사를 갔을 때도 의사 옆에서 의사를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고요. 네. 아니면은 환자를 직접 도와주는 이런 활동, 특히 환자를 직접 도와주는 활동 중에 EMT 같은 경우에 응급 네. 환자를 내가 직접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라이센스를 갖고 네. 근데 이러한 활동이 의대에서는 굉장히 크레딧을 많이 주는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신입생이 되는 이 학생들이 이번 여름 요 시즌에 하기 좋은 거는 EMT. 그걸 가장 또 준비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EMT 서티피케이트 교육기관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할 경우는 한 5주 걸리고요. 네. 그 파트타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8주에서 12주 걸리는 이런 교육기관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학생들도 거기서 교육하게끔 많이 했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5주 하는 경우에 매주 시험 보는 거에서 80점 이하면은 이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공부 무척 열심히 해야지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네요. 라이센스 없이 하는 거하고 라이센스 갖고 봉사하는 거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르죠. 네. 이왕이면 지금 조금 시간이 더 있을 때 아무래도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없잖아요. 이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일단 컨설턴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내 목표가 의대라고 했을 때는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좀 스테이블하게 가고요. 네. 불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케이스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직접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많아요. 더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을 그렇죠. 해봤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네.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더 빨리 그 지름길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전문 의대 컨설턴트십니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번호는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스템 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한국에서도 또 상담 요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